2023년 8월,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긴장 완화가 목표였으나 뜻밖의 뒤통수를 맞았죠. 강력한 제재 속 화웨이가 7나노 오지 칩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경악했고 전 세계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SMIC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던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최첨단 칩 장비, 특히 EUV 접근이 불가능했죠. 그런데도 7나노 칩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SMIC는 어떻게 그 제재망을 뚫을 수 있었을까? 7나노 칩은 보통 ASML의 최첨단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구매 금지죠. SMIC는 더 오래된 DUV 장비로 해냈습니다. DUV와 EUV,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빛의 파장과 회로 구현 방식입니다. EUV는 한 번에 초미세 회로선을 그리지만 DUV는 파장이 길어 여러 번 덧칠해야 합니다. 7나노 구현을 위해 SMIC는 멀티 패터닝으로 무려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한 번 할 일을 4번 하는 격입니다. DUV 멀티 패터닝은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수율이 낮아 완벽한 칩이 적습니다. 둘째,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 재료, 에너지 소모가 커 돈을 태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까요? 기술 생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돈을 아끼지 않고 빅펀드 3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기술 독립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목표는 7나노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완전한 자립입니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기초부터 다집니다. 빅펀드는 생산뿐 아니라 재료 연구, 칩 설계,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첨단 칩 경쟁 외에 중국은 인해 전술 전략을 씁니다. 바로 레거시 구형 반도체 시장이죠. 28나노 이상 공정 칩으로 자동차, 가전, IoT에 쓰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덜 미치는 블루오션에서 중국은 엄청난 물량으로 이 칩들을 쏟아냅니다. 이 전략은 한국의 DB하이텍, 삼성 파운드리 같은 레거시 칩 생산 업체들의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지원으로 훨씬 저렴하게 칩을 생산합니다. 이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원이자 핵심 산업의 근간입니다. 중국에 빼앗기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화웨이와 SMIC의 움직임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몬도 장관은 SMIC의 제재 위반 시 더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기술 제재 외에도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킬 경제적 조치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대결은 칩 기술을 넘어선 글로벌 기술 패권 싸움입니다. 반도체를 장악하는 쪽이 군사, AI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세기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퇴양난입니다.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저버릴 수 없지만 세계 최대 칩 소비 시장인 중국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압박받고 있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EUV와 첨단 기술로 메모리, 고성능 로직 칩에 집중합니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방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첨단 칩만 보다가 잠재적 위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첨단 기술 선두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R, D, 인력, AI 칩, 차세대 메모리 칩 개발에 집중하세요. 둘째,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의 핵심 재료 및 장비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웨이의 7나노 DUV 칩 출시는 반도체 전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경제, 정치, 국가적 의지가 총동원되는 전면전입니다. 한국은 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첨단 칩뿐 아니라 레거시 칩 시장 위협까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일까요?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노력일까요?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봅시다. 그럼에도 중국의 노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DUV로 7나노 칩을 생산한 것은 기술적 성과이자 막대한 자원 동원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엄청난 대가가 따르죠. 중국이 이 비효율적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의 양면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은 끊임없이 가열됩니다. 화웨이와 SMIC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기술이 모든 경쟁의 중심이 될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기술 및 지정학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사태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SMIC 및 관련 파트너들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술 제공을 막기 위한 압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강화를 설득했습니다. ASM, L, 네덜란드과 도쿄 일렉트론, 일본은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장비 공급 업체죠. 이 전쟁은 동맹국 전체의 연대 전선입니다. 중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화웨이가 7나노 DUV 칩을 출시한 것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국내 RD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최종 목표는 어떤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 자립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첨단 칩 생산뿐 아니라 완전한 내부 반도체 공급망 구축입니다. 원자재,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외부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DUV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DUV는 파장이 193나노미터, EUV는 13.5나노미터입니다. DUV로 7나노는 기적이지만 원시적인 기적이며 DUV 공정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리적 한계 외에 생산 속도와 규모 문제도 있습니다. 멀티 패터닝으로 DUV 7나노 칩 하나 생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속도와 규모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수율과 긴 사이클 타임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DUV 7나노 칩 생산 비용은 EUV 7나노 칩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화웨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성과일지 몰라도 경제적 성공은 어렵습니다. 중국은 왜 비효율적인 투자를 계속할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도 지불할 각오입니다. 새로 조성된 400억 달러 이상 빅펀드 3기는 전체 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자력갱생 전략은 제재 압력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부터 레거시 칩까지 모든 생산 능력을 확장합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대약진입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시장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제재로부터 중국을 보호할 기술 방벽 구축 목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한다면 미국은 중요한 협상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치밀하게 설계하는 장기 전략적 바둑판입니다. 레거시 칩 분야 인해 전술을 봅시다. 중국은 자체 생산을 넘어 칩을 극도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거대한 생산 규모, 자체 공급망, 그리고 정부 보조금 덕분이죠. 이는 경쟁사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레거시 칩 시장은 AI 칩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 IoT, 저가폰, 가전 등 핵심 산업의 척추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곧 수많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첨단 칩 시장은 복잡한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레거시 칩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EUV나 최고 기술 없이도
DUV와 28나노 이상 공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십 개 공장 건설 확대로 중국은 곧 막대한 레거시 칩 생산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초경쟁적 가격으로 수출 가능합니다. 이는 공급 충격을 유발해 레거시 칩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막대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중국이 레거시 시장에서 위협적이지만 최첨단 칩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선두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칩 1위이며 첨단 로직 칩 파운드리에서도 TSMC와 경쟁합니다.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분야들은 EUV 기술과 복잡한 생산 공정을 필요로 하며 중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막대한 R&D 투자, 최고 수준 엔지니어 팀, 견고한 산업 생태계 덕분입니다. 한국은 이 강점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SMIC의 DUV 7나노 칩은 EUV 7나노 칩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이 아닙니다. DUV 칩은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이 심하며 성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차를 개조해 F1 레이싱카와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돈을 쏟아붓지만 효율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 경험, 뛰어난 인재, 혁신적인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이 요소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의 시행착오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70년 이상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몇 년 만에 완전히 도약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특히 기술 고립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훨씬 더 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제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확대합니다. 과거 경험에서 배우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끊임없는 고양이와 쥐 게임입니다. 긴장 관계는 기술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칩 전쟁은 미중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분열을 야기합니다. 기업들은 진영을 선택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분열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두 초강대국 사이를 현명하게 항해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극도로 섬세하고 어려운 균형 줄타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한국이 R&D에 강력히 투자하여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칩, HBM, MRAM과 초고성능 로직 칩 3나노 이하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저가 칩 공세를 막아줄 우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재료와 장비를 공급받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의 이익과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은 칩 동맹 구축의 중요 파트너입니다.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며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세금 혜택, R&D 지원,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레거시 칩 회사들을 위한 안정화 기금이나 수출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대결입니다. 누구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세상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각 국가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에게 기술 선도적 지위 유지는 단순한 경제 목표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생존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뒤처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반도체 새 응용 분야를 탐색하며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격만큼 방어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며 기술 탈취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경제 전선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산업 스파이 활동에서도 벌어집니다.
모든 전선에서 방어 태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직선적인 길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미로와 같습니다. 화웨이와 SMIC 사례는 기술 전쟁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비전과 유연한 적응력을 갖추어야만 이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혁신, 긴밀한 국제협력,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연결고리로서의 위상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산국을 넘어 R&D와 혁신 분야에서도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 유연성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 포착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포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재, 기술, 생태계,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야만 한국은 장기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비전과 확고한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 기업, 연구, 공동체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주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성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탐험되지 않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과감한 발걸음들이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미래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항상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뛰어난 인재, 부지런함, 혁신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승리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시장에서 승리하며 국가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목표를 달성할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술의 횃불을 밝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봅시다. 단결된 힘과 결연한 의지, 끊임없는 혁신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